9살 인생. 검은 제비는 잘 있는가? 떠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다. 어느 날 검은 제비가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부터 대빵자리를 내게 물려주겠어. 나는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왜? 어디 가니? 검은 제비는 5학년이었는데도 우리는 서로 반말을 하고 지냈다. 우리 동네에서는 친형제간이 아니고는 아이들끼리 형이니 누나니 하는 법은 좀처럼 없었다. 상대가 고등학생쯤 되어야 비로소 형이라고 했지만 고등학생은 아이들과 놀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부를 일도 없었다. 나는 이제부터 아이가 아니야. 그러니 대빵자리를 네게 물려주려는 거야. 아이가 아니라니? 검은 제비는 자랑스레 웃었다. 넌 돈을 버는 아이를 본 적이 있니? 그런 아이는 없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난 취직을 했다고 돈을 벌게 된 거야. 네가 몇 살인데 취직을 해? 자식, 같이 놀아주니까 영 맘먹으려고 하네. 임마, 나는 벌써 12살이야. 학교를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5학년이지만 말이야. 하지만 학교는 일 없어. 난 어차피 중학교에 못 가. 검은재민의 아버지는 산동네에서도 유명한 술주정뱅이였다. 그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에는 온 동네가 시끄러워졌다. 와장창 와장창 살림살이 깨지는 소리가 나고 에이구 에이구 검은제비의 어머니가 얻어맞는 신음소리가 났다. 검은제비네 동생들은 병아리 마냥 일제히 삐약삐약 울어대었다. 주정뱅이는 이불이며 옷가지를 끄집어내어 보란듯이 골목길에 던져버리기도 했다. 검은제비네 누나는 눈물을 찔끔거리며 아버지가 던진 이불가지들을 허겁지겁 주워 옆집에 옮겨다 놓았다. 검은제비는 주정뱅이의 장남이었다. 그러나 주정뱅이는 술에 취하면 장남의 교과서를 발기발기 찢어버리기도 했고 때로는 밖에 나가지 못하게 신발을 아궁이 속에 쳐넣어 태워버리기도 했다. 아비에 대한 예절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는 무엇이 그리 억울한지 늘 동네 사람들을 향해 하소연했다. 동네 사람들아 들으소. 이놈의 집구석에는 아비 잡아먹는 귀신들만 살고 있소. 여편 내란녀는 서방밥도 안 주고 애새끼들은 아비 보기를 개똥 보듯 한다오. 이런 놈의 집구석은 탕탕 부숴버려야 한다오. 동네 사람들아 들으소. 그러나 주정뱅이를 두둔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 번은 보다 못한 어머니가 검은제비네 동생들을 우리 집으로 몽땅 피신시킨 적도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알았던지 주정뱅이가 씩씩거리며 우리 집으로 쳐들어와 주정을 부렸다. 런닝 셔츠까지 벗어붙이고 내 새끼 내놔라 내 새끼 내놔라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때마침 귀가한 아버지가 주정뱅이를 번쩍 들어 마당에다 꼬라박아 버렸다. 그러자 주정뱅이는 마당에 앉아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다. 오냐 잘 되었구나. 네가 내 새끼들 다 먹여 살려라. 난 손 탁탁 털고 훌쩍 떠나버릴란다. 네가 내 새끼들 다 먹여 살려. 그건 터무니없는 억지였다. 여태껏 새끼들을 먹여 살렸던 것은 주정뱅이가 아니라 머리카락 장사를 하는 검은제비네 어머니였으니 말이다. 주정뱅이는 우리 집 마당에 퍼질러 앉아 생떼를 썼고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술을 사준다고 살살 꼬셔 주정뱅이를 데리고 언덕을 내려가야 했다. 그제야 검은제비네 집에서 서글픈 평화가 찾아왔고 산 동네도 조용해졌다. 주정뱅이가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면 검은제비는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어른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알아? 그건 우리 집 주정뱅이를 죽여버리는 일이야. 검은제비는 철사를 갈아 끝을 뾰족하게 만든 송곳을 던져 나무에 꽂으며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주정뱅이라고 부르는 건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주정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검은제비만의 특권이었다. 우리는 누구나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주정뱅이는 검은제비가 어른이 되기도 전에 죽어버렸다. 그의 가을이 되기 전 어느 날 주정뱅이는 잔뜩 취해 길가에 쓰러진 채 죽어버린 것이다. 산동네 어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주정뱅이는 불쌍한 사람이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삶을 살아야 했으니 말이다.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가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하소연에도 마찬가지였다. 외롭다는 것은 불쌍한 일이다. 주정뱅이는 외로웠고 그래서 불쌍한 것이다. 주정뱅이가 죽은 다음 날도 검은제비는 나무에 송곳을 던졌다. 너무 분해. 꼭 내 손으로 죽였어야 하는 건데. 너무 분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제 아버지가 외롭고 불쌍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
검은제비의 새까만 얼굴엔 눈물이 흥건했다. 그러나 이제 검은제비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자부심만 가득했다. 나는 말이야, 이제부터 돈을 벌어야 해.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취직을 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러기 싫었어. 우리 집 주정뱅이가 내가 번 돈을 빼앗아 술을 마실 게 틀림없었거든. 이젠 그럴 염려가 없어졌지. 검은제비는 빙긋 웃었다. 갑자기 부쩍 커버린 느낌이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도 무시하지 못해. 너도 일찌감치 학교 같은 건 때려치우는 게 좋아. 하지만 우리 같은 꼬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임마, 난 너 같은 꼬마가 아니야. 난 벌써 공장에 취직이 되었어. 옷을 만드는 공장이야. 나한테 잘 보이면 옷 걱정은 안 하게 해주지. 어쨌든 이제부터 이 동네 대빵은 너야. 이걸 너한테 줄게. 검은제비는 주머니에서 송곳을 꺼내 앞에 있는 나무를 향해 휙 던졌다. 송곳은 나무에 꽂히지 않고 맥없이 튕겨 나가버렸다. 멋을 부리려다 실패한 검은제비가 민망한 듯 손이 떨렸어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대빵이 되고 싶지 않아. 넌 우리 동네에서 나 다음으로 싸움을 잘해. 너 말고는 대빵을 할 만한 녀석이 없어. 그래도 난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없으면 이웃 동네 녀석들이 숲속을 독차지하려 들 텐데 그래도 좋아? 검은제비는 은근히 그동안의 자기 공을 뽐내었다. 그러다 그런 일엔 이제 관심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좋아 좋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앞으로 무척 바빠질 거야.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너희들의 영토는 너희 스스로가 지켜야 해. 난 어쨌든 끝까지 책임을 다했어. 자, 나는 이제 그만 가야 해. 검은제비는 건들건들한 건달 걸음으로 숲을 떠나버렸다. 그 아이는 마치 자기가 갑자기 어른이 되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듯 했다. 나는 이웃 동네 아이들한테 빼앗길지도 모르는 숲속의 영토보다 검은제비의 앞날이 더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돈을 번다는 게 내심 부럽기도 했다. 검은제비는 그렇게 숲속 우리들의 영토를 떠났다. 검은제비가 공장에 취직한 다음부터 우리는 검은제비를 볼 수 없었다. 어쩌다 한 번씩 마주치기도 했지만 검은제비는 이미 우리들 영토의 사람이 아니었다. 새까맸던 얼굴은 몹시 헬스케졌고 맑았던 눈빛은 흐리멍덩해졌다. 그런 모습은 매우 낯설게만 느껴졌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얼굴이 해스케지고 눈빛이 흐리멍덩해짐을 뜻하는 것일까? 나는 검은제비의 달라진 모습에 무척 가슴이 아팠었다. 나는 요즘도 가끔씩 검은제비를 떠올리게 된다. 출퇴근 무렵 공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노동자들의 해스한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때때로 공장 노동자들을 만나면 나는 문득 검은제비의 소식을 묻고 싶어진다. 물론 그들이 검은제비가 누군지 알 리 없으리라. 그러나 나는 묻고 싶어진다. 검은제비는 잘 있습니까? 본명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의 별명은 검은제비였지요. 주정뱅이 아버지를 둔 까닭에 12살에 덜컥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 제 아버지를 제 손으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이가 어른이 되기 직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입버릇처럼 몹쓸 세상이야 하고 말했답니다. 그 몹쓸 세상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지요. 검은제비는 지금 잘 있습니까? 제 아버지가 그러했던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직장에서 쫓겨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 덜컥 제 아버지를 이해하고 만 것은 아닙니까? 무능한 아버지 대신 이번엔 무능한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울부짖고 있는 것은 혹 아닙니까? 술을 마시고 제 아버지와 똑같은 주정뱅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동네 사람들한테 하염없이 하소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하여 이번엔 검은제비의 아들이 뾰족한 송곳을 나무에 꽂으며 빨리 어른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검은제비는 잘 있습니까? 슬픔과 외로움과 가난과 불행의 정체를 알아보려 하지도 않은 채 제 피부치와 제 자신을 향해 꾸준 저주를 퍼붓고 뾰족한 송곳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저히 용서해선 안 될 적들은 쉽사리 용서하면서 제 피부치와 제 자신의 가슴엔 쉽사리 칼질을 해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검은제비는 잘 있습니까? 혹시 당신이 검은제비 아닙니까? 방정맞은 생각만 주절주절 늘어놓아서 미안하다.
검은제비는 어쩌면 지금 어디선가 제 아버지와 제 삶을 망가뜨린 몹쓸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애쓰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어차피 상상은 자유이니 기왕이면 검은제비가 잘 있는 쪽으로 생각하기로 하자.